꽤나 멀리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 마이크가 지금 몇 개가 있죠? 네. 네, 저희 인사하고 자리에 앉아서 네, 오늘 관객과에 대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 배우님, 경수 배우님, 네, 이렇게. 네, 자, 관객분들에게 처음 선보이는 자리가 되었는데요. 네, 인사하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반갑습니다. 네, 착석해주시면 이야기 진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앉나요? 이쪽에 앉나요? 여기 앉을까요? 누나 너무 예뻐요. 오늘만 예쁠까요? 네. 예뻐요. 사실 내일이죠. 10월 7일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를 앞두고 있는 시리즈 글리치를 여러분들이 아마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셨던 것 같은데요. 제일 마지막에 계신 진한세 작가님부터 오늘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떨리시는 분부터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기다리는 게 더 떨리잖아요, 원래? 네. 마이크가 이쪽, 여빈 배우님? 네. 네, 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저희 진행 요원 어디서나 정말 뛰어난 진행 능력을 보여주고 계신 전 배우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작가님, 네. 네, 안녕하세요. 글리치 대본을 맡은 진한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4시간 내내 앉아 계셨는데 되게 힘드셨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의 말씀 다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앉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경수 배우님,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어서서. 아니요, 앉으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글리치에서 김병주 역할의 류영수입니다. 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오늘 그런 편이긴 살짝 하지만 흐리죠. 그래도 뭐 비가 막 내리거나 이런 건 비가 아니니까요. 다행인데 네. 하여튼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독님? 네. 네. 안 되네요. 네. 예, 안녕하세요. 글리치 연출을 맡은 노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내일 오픈하는 시리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신 건 그만큼 관심이 많으시다고 이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와주셔서 4부까지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글리치에서 홍지호 역 맡은 전여빈입니다. 오늘 저희 처음으로 글리치 선보였는데요.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후면 오픈토크 통해가지고 또 다시 또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아마 진한세 작가님은 빠지실 것 같아서 작가님께 먼저 또 질문을 드릴게요. 인간수업이라는 이 시리즈를 끝낸 한 2020년 정도부터 기획한 작품이라고 들었는데요. 사실은 어쩌면 이 이야기의 그 근원 자체는 2020년에 나온 게 아닐 것 같다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처음 이 기괴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상상하게 되셨던 건가요? 언제 기간적으로는 인간 수업 작업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작품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저희 보조 작가 분들이랑 상의를 하다가 나온 거여서 이제 뭐 2019년 초 정도에 생각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지금 돌이켜보면 이런 이야기 혹은 뭐 이런 장르 자체에 굉장한 관심을 원래 갖고 계셨던 건가요? 네, 이제 저도 그랬었고 이제 저희 보조 작가가 이제 저희 부인인데 네. 저희 부인이 어렸을 때 그런 걸 봤대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는 지효처럼? 네. 네네.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거예요, 감독님. 서로 대화가 많이 없으셨던 아, 그런가요? 네, 배우님도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네요. 금시초문이라는. 저는
안 믿고요 그 말을. 어.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옥신각신하다가 아. 이제 그 옥신각신 자체가 좀 재밌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얘기하다가 나온 아이템이 이제 글리치라는 이야기였어요. 노덕 감독님 같은 경우는 뭐 그 사이에 만드셨던 작품들, 뭐 사실 SF 프로젝트 만신 같은 경우는 여기랑 좀 연결점을 이동희 배우뿐 아니라 좀 찾을 수가 있기도 하지만 뭐 연애온도나 특종 같은 걸 생각하면 아 SF에 이런 그 코믹 터치까지 더해야 될 이런 이야기로서의 관심사가 어떻게 노덕 감독님을 찾아왔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감독님? 네. 사실 저는 이 기획안이 처음 저한테 왔을 때 너무 놀랬던 게 저도 연애 온도를 끝나고 나서 저도 이제 이런 SF 코미디 일상물 같은 토니 매너의 작품을 하고 싶어서 기획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OTT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던 시절이라서 영화로 풀기에는 제가 너무 역부족이고 조금 이제 그 생각만 하다가 접어둔 작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글리치 작품이 저한테 이제 들어오고 나서 제가 옛날에 한번 해보고 싶었던 그 작품이 누군가는 또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되게 기뻤고 신기하기도 했고 그래서 아 이거는 뭐 해야겠다라는 어떤 일말의 어떤 의심도 없이 선택을 하게 됐었어요. 뭔가 흩어져 있던 카페 정모를 하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유경수 배우님의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한 팀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누구하고도 잘 어울리고 외부인인 것 같으면서도 또 내부인인 것 같은 굉장히 희한한 깍두기 같은 캐릭터를 연기를 하셨는데 현장에서 또 어떻게 섞이고 또 어울렸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외로울 수도 있는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깍두기 같은 게 뭐예요? 아, 깍두기 모르는군요. 이게 또 세대. 아, 건달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어떤 깍두기 말씀? 아, 그 깍두기 아니고요. 아, 네. 이 팀도 될 수 있고 저 팀도 될 수 있는 아주 평화로운 그 깍두기. 조직원. 아, 네. 놀이할 때 깍두기. 네네네네. 아. 되게 쑥스럽네요. 아, 요즘 새 작품에 빼져 계셔가지고 좀 그쪽으로 생각을 하셨군요. 조직 쪽으로. 어디나 잘 어울린 평화로운 캐릭터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네. 설마 형사를 제가 깍두기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좀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근데 재밌게 찍었어요. 일단은 소재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촬영장을 나올 때 오늘 찍을 거는 어떻게 재밌게 될까 어떻게 뒤에 것도 되게 상상하면서 되게 다 좋은 분들이니까 감독님도 너무 재밌으시고 되게 유머러스하세요 감독님도. 그래서 유머 코드도 좀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지호라는 캐릭터는 뭐 아까 저희가 좀 들어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이 캐릭터, 이 영화 속, 이 시리즈 속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를 만나고 아주 다양한 방식의 감정을 또 경험해야 되는 그런 캐릭터였잖아요. 전여빈 배우가 처음에 이 책을 봤었을 때는 가장 재밌겠다, 난 이거 꼭 지호를 하고 싶다라고 딱 꽂혔던 어떤 부분들이 무엇이었나요? 장르, 캐릭터, 아니면 뭐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를 걸 수도 있겠지만요. 뭔가 가장 평범을 이제 외피로 어쨌든 쌓여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속 안에 뭐가 있는지 저도 가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 친구가 떠나게 될 모험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캐릭터들이 있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 펼쳐나가고 뭔가 고군분투하게 될지 그러니까 그때는 끝나 있지 않은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그냥 그거에 저도 그냥 풍덩 도전? 모험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하고 싶었던 이유이자 약간 동력이었고 재미였던 것 같아요. 이유였던 것 같고. 이게 SF적인 뭐 장르적인 외피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엄청난 모험극 같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막 옛날 스탠바이미나 인디애나 존스 같은 그런 아주 소년들의 모험들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었고요. 이 네 분에게 전체적으로 좀 여쭙고 싶은 게 낯선 이 외계인이라든지 UFO라든지 이런 존재를 믿으십니까? 진은세 작가님. 아까 얘기를 들어서 또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저희 와이프가 봤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고 그 부인에 대한 불신인 거예요.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죠. 저는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사실은. 네, 그냥 이제 그 요즘 최근에 이제 그 51구역 관련한 자료들도 많이 공개가 되고 있고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없을 이유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네. 있는 게 그리고 더 재밌지 않을까요?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엔딩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네. 경수 배우님. 아, 네. 원래는 어떠셨어요? 어떤 원래? 사람? 네, 원래 UFO나 뭐 이런 외계인의 존재 믿으셨었어요? 네, 저는 진짜 외계인 존재를 아. 믿고 있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한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100% 있다고 생각해요. 100%? 100%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한번. 화성이 좀 황무지 같잖아요. 네. 황폐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살 수 있는 어떤 흔적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구가 옛날에 지구 같았던 거예요, 화성. 그래서 이게 엄청 시간이 흘러가지고 화성처럼 됐고, 아, 지구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화성처럼. 그리고 다른 행성에 또 누가 살면서 지구에 뭐 흔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생각을 근데 얘기를 아니요. 그래서 혹은 믿어요, 무조건. 이 작품 하면서 훨씬 더 믿음이 좀 강해지셨나요? 작품하면서 근데 뭐 믿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더 흥미롭게 이 작품을 뭔가 봤던 것 같아요. 네. 노덕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있다고 믿는 편인 것 같아요. 예. 그들과 만나고도 싶기도 하신가요? 아니요, 그거는 원치 않는데.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 작품을 하게 되면서 뭐 이제 유튜브나 이제 관련 영상이나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우주 자체가 아직 그 미지의 영역이 훨씬 더 많아가지고 뭐 있다 없다 뭐 그거조차 이렇게 선뜻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되게 다양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우주에. 그래가지고 저는 무엇이든 가능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여빈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이거 작품하면서 막 유튜브 엄청 찾아보고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요, 사실 그러지는 않았고요. 저는 외계인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너무 이 광활한 우주에 설마 사람만 존재할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요. 뭔가 저 심해 끝에도 저희가 알 수 없는 생명체들이 너무 많잖아요. 약간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그 뭔가 지효의 여정은 그 외계인의 존재, 외계인 자체가 그렇게 저한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뭔가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을 향해서 달려가는, 친구와 함께 지나가는 시간들, 거기서 부딪히는 사람들과의 여정, 이게 더 중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냥 저희 글에 오히려 더 충실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영화제 관객 여러분들 질문하시고 싶으신 마음을 바로 지금 발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들어주시면 제일 앞으로 갈까요? 네. 어서와 지효야님께 가겠습니다. 굉장히 귀엽게 만들어 오셨네요. 네. 뒤는 전여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글리치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빨리 내일이 와서 뒤에 나머지 걸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전여빈 배우님께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어제 개막식 사회도 너무 멋지게 하시는 거 너무 잘 봐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고, 저도 이게 그냥 외계인이 나오는 SF 뭐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에 시리즈를 봤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뭐 외계인의 존재라기보다는 뭐 좀 미스테리한, 그리고 그 제작 발표 때 감독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남아서 좀 뭐랄까 그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캐릭터를 연기를 하셨던 건데, 생각해보면 배우님 전작 중에서도 약간 그런 생각나는 게 이제 멜로가 체질에서 은정이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그래서 일종의 미친년을 지금 연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저는 그 미친년을 긍정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정말 좀 그 두 작품을 인상 깊게 연결시켜서 봤는데, 그래도 연기하시는 거는 오히려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뭔가 남들처럼 액션과 리액션이 있는 게 아니라 리액션이 없을 때에도 혼자서 하셔야 되니까 그런 거에서 좀
힘드셨던 점은 없으셨는지 아니면 좀 네. 힘들었던 점을 좀 극복하는 방법이 있으셨다면 또 어떤 네. 게 있었는지. 네,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힘들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배우가 연기를 해나가는 과정이 이미 현실이 아니잖아요. 현실이 아닌 것을 우리는 그게 정말 진실로 일어나는 순간처럼 끊임없이 믿으려고 하고 그 진실에 다가가려고 계속 노력하는 작업인 것 같거든요. 뭔가 그런 측면하고도 너무 닮아 있어서 지효가 혹은 은정이가 미친 사람처럼 누군가는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저는 지효를 믿었어요. 지효의 어떤 흔들리는 순간 그리고 뭔가 확신이 들지 않는 순간, 불안한 순간 그냥 그 모든 거를 그냥 충실히 믿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조금 뒤에 분도 조기 제 세 번째 네, 세 번째 분. 네. 네, 맞습니다. 네.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감독님 키가 네. 네. 그 영화 너무 지금까지 나왔던 작품들 중에서 굉장히 신선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제목이 이제 글리치로 지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다 글리치였나요? 이건 작가님이 작가님. 예, 글리치로 정해서 저한테 주셨고요. 작가님이 대답해 주시면 돼요. 그럼 작가님께서 글리치로 정하셨던 이유와 감독님께서 이 글리치라는 제목을 해석하셨던 그 이유들을 같이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 글리치가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그 컴퓨터 쪽 용어예요. 그 흔히 이제 오류 난다고 하잖아요. 컴퓨터 버그 생기고 오류 난다고 하는 거 그거를 이제 글리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보시면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지효가 수없이 겪는 현상들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글리치 현상이거든요. 핸드폰 화면이 깨진다든지 아니면 컴퓨터가 막 이상한 영상을 랜덤하게 송출을 한다든지 이제 이거를 제가 주요 상징으로 생각했던 이유가 그 지효 인생도 어떻게 보면은 잘 만들어진 컴퓨터처럼 잘 돌아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 한순간에 어떤 오류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는 곳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목으로 굉장히 적당한 단어겠다. 그리고 약간 어감 자체가 생소해서 재미있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었던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작가님 만나 뵙고 글리치라는 제목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물었고 이런 대답을 듣고 나서 그 화면상으로 이제 비주얼적으로 이게 되게 재밌는 키워드도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물론 그 지효의 과거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지효의 그 여정도 사실 그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도 모르는 정도의 그런 인물이 굉장히 그 다른 그 인물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그 삶을 이루었던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들과 섞이게 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찾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마 시리즈를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과 섞이면서 달라지는 지효의 모습 자체도 글리치라는 키워드로 뭔가 이제 포괄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다양하게 좀 응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버그가 아니라 삶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어떤 글리치가 된 셈이네요. 끝까지 보시면 더욱더 아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아마 카메라가 있는 그 라인 바로 앞에 세 번째에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분이 한꺼번에 보셨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정말 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재밌게 봤고요. 네, 진짜 마지막 장면에서 정말 욕이 나올 정도로 아쉬울 정도로 개인적으로 유경수 배우님이 엄청난 팬인데
그 지옥에서는 그 어찌 보면 지금 나오셨던 역할에 좀 반대되는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사회, 종교 단체 큰 인물로 이렇게 나오셨었는데 이번 캐릭터를 연기하시면서 아마 그 캐릭터를 좀 염두를 해주면서 뭐 어떤 방식으로 연기를 하셨는지. 네, 마이크 네, 옆에 있어요. 일단은 대본에서 이제 여러 캐릭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되게 다들 색깔이 독특하고 너무 매력 있고 그래서 어떻게 좀 잘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이제 저는 어떤 음식으로 따지면 좀 평양냉면 스타일로 가자. 근데 그럼 너무 심심할 수도 있으니까 살짝 고춧가루 살짝 뿌린 정도. 그 정도에서 좀 잘 이렇게 어우러지면은 재밌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점심은 뭘로 드셨나요? 아직 못 먹었어요. 아이고야, 꼭 평양냉면 드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 요 앞에 네, 두 번째 가운데 앉으신 분, 네네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제일 열심히 손을 들고 계셨는데 너무 앞부분들만 기회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네 했는데 네, 더 내려오시면 됩니다. 한 칸, 네. 안녕하세요. 저 전여빈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4회 동안 보면서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대사가 내 맘이야 이거 네. 듣거든요. 네. 굉장히 그거 인상 깊었고 혹시 한 가지 질문 드릴게 지효는 맨날 스트라이프 티를 계속 입고 나오더라고요. 혹시 지금 같이 입고 계시나요? 이거 긴팔티예요. 일부러 입고 오신 건가요 오늘? 네. 정말요? 네. 와, 감사합니다. 나도 좀 입고 올걸. 혹시 그래서 그 그 스트라이프 티를 고집하는 이유가 혹시 있는 건지 아니면은 사실 저의 아이디어는 아니었고요. 이제 감독님과 그리고 의상 실장님과 함께 일종의 글리치와 지효의 그 내면의 균열을 표현을 하고 싶었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효가 사실 매일 같은 티를 입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묘하게 다 달라요. 그 다른 티거든요. 근데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효는 집념이 있다. 집념과 신념이 있다. 취향도 있구나. 했습니다. 저도 그리고 내 맘이다 왜 라는 대사는 제일 좋아하는 대사 중에 하나예요. 그 내 맘이라는 근거가 제일 근거가 없는 말인 것 같으면서도 제일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자기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무한한 원천이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진아지 작가님, 사실 대본을 쓸 때만 해도 배우들이 어떤 케미를 만들어낼지를 상상하기란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시리즈 안에서 보라와 지호가 말하자면 나나 배우와 전여빈 배우를 만나면서 이렇게 확장이 되는구나, 이런 맛을 내는구나라고 나중에 완성된 작품을 보면서 좀 놀랬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셨나요? 일단은 제가 고백을 하자면은 이제 나나 캐릭터의 대사 쓰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 대사 톤을 잡는다고 하죠. 이제 그거를 굉장히 말투가 험한 식의 말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사근거리는 말투일 수도 있는데 그게 머릿속에 이렇게 이미지가 확 잡히지가 않아가지고 좀 어느 정도는 제가 어떤 식으로도 살릴 수 있을 법한 톤으로 대사를 써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나나 배우님이 굉장히 잘 살려주셔서 놀랬었던 적도 있고 전여빈 배우님은 사실은 제가 글리치 기획 초기부터 제가 은근히 계속 밀어붙였었던 배우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미 마음속의 지효는 네. 전여빈이다라고 찜하고 네네. 써 내려가셨던 셈이네요. 네, 그냥 계속 머릿속에 여빈님으로 떠올라서. 고맙습니다. 네.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그냥 아무런 이질감 없이 아무런 불편함 없이 그냥 계속 보여줘서 그게 제일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 두 분이 이제 또 같이 있으니까 근데 또 다른 차원 위상으로 에너지가 보여지는 게 굉장히 놀랐었죠.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케미가 어마어마하죠? 네.
저는 보면서 심쿵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네, 저는 심지어 심쿵을 의도하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심쿵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신 4부 안에 작가님이 심쿵하셨던 순간이 있나요? 매 순간 심쿵. 이 자리에 나나가 정말 오고 싶었는데 네. 지금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못 왔어요. 나나가 왔으면 정말 행복해했을 텐데. 현장에서 아무래도 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시리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두 사람의 우정의 회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다시금 발견하는 어떤 순간들이 많았을 텐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나 배우와 함께 하면서 이런 행운이 나에게 왔구나 라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사실은 이미지 속의 나나 배우는 너무나 차갑고 도도한 사람일 거라는 그리고 되게 센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이제 저에게 약간 뭔가 편견 오만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근데 이제 첫 리딩 날에 사실 너무 놀랐어요. 진짜 물론 그녀의 데뷔작인 굿 와이프 때도 연기를 너무 잘해서 반했던 기억은 있었지만 리딩을 하는데 그냥 정말 허브라 그 자체로 와준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준비성과 열정에 되게 감동해서 아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현장에서는 사실은 보라는 이제 나나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한 장점과 능력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뭐 연기적인 재능 기술로도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매 순간 되게 나나한테 의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진짜 셋이서 똘똘 뭉쳐 있었던 느낌이 들어요. 그게 막 우리가 셋이 어떤 언어적인 표현을 잘 해서 그렇게 뭉쳐 있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게 느껴지는 현장이었어요. 네. 나나가 아마 이 자리에 왔었으면 그 얘기를 꼭 했을 거예요. 그 현장을 만들어 주신 게 감독님이라고 우리를 다 안아주셨거든요. 아무래도 배우가 옆에 있었을 때는 하지 못하는 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노덕 감독님 지금 이 자리는 없지만 나나 배우에게 나나야.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나나를 대신해서 아까 그 대사 얘기를 하셔가지고 작가님이 하자면은 나나는 보라의 대사들을 되게 많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 대사와 캐릭터의 애정을 갖고 있다라는 게 매 순간순간 되게 많이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디렉팅이 본인이 생각한 방향과 다르게 나와도 굉장히 유연하게 잘 대처하고 충분히 잘 이제 뽑아내주는 배우였는데 그만큼 뒤에서 완벽하게 모든 걸 숙지하고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구나라고 느끼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얼마나 이 작품과 그리고 우리한테 애정을 많이 갖고 임했는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고 진짜 나나가 같이 하고 싶어 했거든요. 이 자리를. 그래서 되게 아쉬워할 것 같아요. 뭔가 제작 발표에서 엄청난 투샷이 나오더라고요. 두 분의 서 있는 모습만으로 이렇게 다른 그림체의 사람들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이 작품을 보면서도 계속 느꼈던 부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죠? 네. 두 번째 줄에 앉으신 분에게 가겠습니다. 아, 네. 바쁘게 제가 로케이션을 잡았네요. 네. 예. 일단 전여빈 배우님의 팬입니다. 하트를 날리고 제가 궁금한 점은 궁금하다기보다는 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 저희가 글리치를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 여정을 끝낸 지효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고 싶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지 듣고 싶어요. 어려운데? 스포일러는 아니겠죠? 이 한마디 하고 싶은데 너무 뻔한 것 같아가지고 우리 작가님이랑 감독님이 너무 기발하게 작품 만들어주셨는데 나 너무 재미없는 말 할 것 같아. 뻔한 대사를 안 뻔한 톤으로 한번 해보시죠. 어떡하지?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네. 네 맘대로 해. 맞는데
지우가 네 맘대로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죠? 네. 근데 저 감독님한테도 이제 작가님한테는 이런 말씀을 이제 현장에서 뵙지 못하니까 이런 말 할 기회는 없었는데 감독님한테 그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이런 역할 다시는 없을 것 같다고. 그게 너무 행운인 것 같다고. 지우 저한테 너무 애정이 남는거든요. 너무 다른 결로 애정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네 맘대로 하는 이 지우의 여정이 이번 시리즈의 어떤 성공 여부에 따라서 다음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작가님? 뭔가 그런 것까지도 약간 생각을 하시면서 쓰신 부분도 있으세요? 네, 뭐 예를 들면 시즌2 라는 이 복잡하게 말씀드렸네요 제가. 아닌 건 아니셨던 건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독님 아까 외계인 관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화 이제 시리즈 처음 보면 바로 나오는 음악이 있는데요. 보편적인 노래라는 어쩌면 가장 안 보편적인 소재를 들고 와서 그 음악을 다짜고짜 틀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하더라고요. 아마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근데 사실 그렇게 깊은 뜻이라기보다는 첫 번째는 좀 고증을 좀 따르려고 했고요. 이게 시간상 2007년이다 보니까는 그때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자기 감성에 취해서 이제 들을 만한 음악이 무엇일까 하면서 사실 처음엔 저의 되게 개인적인 취향으로 접근을 했는데 어떻게 끼워 맞춰지게 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적인 사람이 보편적이지 않은 일을 겪으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는 첫 번째 음악으로서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 시간이 진짜 금방 가버렸네요. 오늘 관객분들이 전편을 다 본 게 아니고 이제 4편 정도 보았기 때문에 작가님부터 남은 4편 안에서 이 부분을 가장 중심을 두고 혹은 가장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다른 것보다 이제 두 주인공 나나님하고 저희 여빈님이 연기하신 지후하고 보라의 어떤 관계도 관계지만 이제 그 관계가 변하기 위해서는 내면이 먼저 변할 거잖아요. 이제 그런 내면의 변화에 집중하시면은 한층 더 재밌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게 한 회 한 회 이렇게 매주 나오는 게 아니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너무 뒤에가 기대되고 기다려지고 이제 좀 있으면 나오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의 캐릭터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나요? 글쎄요, 얼굴일 것 같아요. 얼굴. 내가 어떻게 얼굴이? 맞아. 죄송합니다. 잘생겼어! 제가 이런 얘기를 진짜 안 하는데 몰라요. 부산 와서 기분이 너무 좋아졌나 봐요. 고맙습니다. 네, 엄청난 얼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4부로 가면 점점 잘생겨집니다. 감독님? 그러니까 진짜 보통의 이제 그 시리즈라고 하면 4부 정도 됐을 때 기본 그 인물들 다 나오고 어떤 이야기로 갈 것이다 세팅이 좀 끝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나중에 이제 공개되면 조금 놀라시길 바라면서 얘기하자면 뒤에 이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새롭고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예민 배우님? 제가 사실 경수 역할이 병조잖아요. 네. 그래서 병조가 그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구나 글리치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네요. 네, 저도 10부까지 다 봤는데요. 제가 참여하고 함께한 작품이지만 1부보다 2부가 더 재밌고 2부보다 3부가 더 재밌고 3부보다 4부가 4부보다 5부가 근데 5부보다 6부가 6부보다 7부가
7부보다 8부가, 8부보다 9부가, 9부보다 10부가 진짜 더 재밌어져요. 저는 이거 집념이 있으신 분이네요. 끝까지 이걸 다 하시네요. 지효한테 배웠습니다.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저희들의 첫 관객분들이셔서 인터넷상에 입소문 잘 내주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엑스파일 같은 그 작품을 보면서 자랐던 세대인데 이게 MG 파일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었던 그런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방식으로 외계인과 혹은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방법을 여러분들 곧 글리치의 전편을 통해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첫 관객이 돼주신 부산국제영화제 관객분들에게 저희 또 같이 박수를 치고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같이 박수 치면서 이 자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접촉을 좀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퇴장을 할 예정인데요. 게스트분들 다 퇴장하신 이후에 관객분들도 안전하게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